솔직히 내가 삼성화재랑 삼성카드는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네이버보다 재미있는 테이버. 삼성카드. 삼성카드는 그냥 노잼이고, 네. 카드 업계는 지금 기간이 수급이 좋아요. 기간 수급이. 그리고 이거는 지금 뭔가 영업이익은 늘어나고 있고, 순이익도 늘어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뭔가 배당금도 늘어나고 있는데, 악재와 호재가 둘 다 있다라는 거는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삼성카드는 원래도 스윙 쪽으로 좀 많이 접근하셨고, 지금 기준으로는 이게 매출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예상치가 있긴 합니다. 매출이 왜 늘어날 거냐? 해외에서 소비를 할 거잖아. 해외에서 소비하면은 리오프닝 할 때 리오프닝으로 이게 뭔가 해외 매출 이런 게 증가할 수 있다. 근데 이거는 비자 마스터카드가 좀 더 수혜를 입는 거고요. 리오프닝을 하면서 뭔가 소비가 좀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해요. 아니면 예를 들어가지고 해외여행 이런 거 리오프닝 관련돼가지고 네 삼성카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리오프닝 하면 여행이나 항공권 티켓 이런 거 뭘로 끊어요? 카드로 끊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수요가 있을 수 있다. 리오프닝 수혜주가 될 수 있다는 얘기도 충분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는 다른 거보다 리오프닝도 리오프닝인데 한 가지 더 보자. 인플레잖아. 인플레가 뭐라고? 돈의 가치가 빠지는 거라니까. 돈의 가치가 빠졌을 때 금융주가 좋은 이유 아니면은 뭐 카드 업계 이런 게 좋은 이유 뭐예요? 똑같은 그 우리 동남아 여행을 가는데 우리 코로나 이전엔 동남아 여행이 40만 원이었다 칩시다. 근데 지금 코로나가 끝났어. 동남아 여행이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지금 당장 리오프닝 하고 여행 이제 수요가 폭발하면서 동남아 여행이 100만 원까지 올랐다고 칩시다. 이거는 일시적이라고 볼 수 있지. 근데 이게 다시 40만 원으로 떨어질까요? 다시 40만 원으로 떨어지지 못합니다. 왜? 돈의 가치가 떨어졌거든.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요거를 뭐 다른 걸 보셨을 때 동남아시아 여행을 가는데 동남아시아 물가도 올랐고요. 기름값도 올랐고요. 그러면 비행기 가격도 오르고요. 호텔 숙박비도 올랐어요. 그리고 그렇게 오른 것들이 잘 안 떨어져요. 그러면 이게 40만 원으로 못 돌아가고 떨어졌는데 70만 원이래. 말 그대로 그러면은 이만큼의 다른 물가들 다 올라가는 거고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결제 금액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러면은 은행이나 아니면은 카드 업계 이런 애들은 매출 규모 자체가 커질 겁니다. 매출 규모가 커졌는데 영업이익이 줄어들까요? 아니지. 영업이익률이 비슷하면은 규모는 더 늘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인플레에 있어가지고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은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친구들은 더 수익이 좋아집니다. 대표적으로 은행, 대표적으로 보험, 대표적으로 카드. 그죠? 돈 가지고 장난질하고 돈 가지고 투자질 하는 거니까 얘네들은. 자, 그런 데가 있는데 반대로 카드 업계는 한 가지 조금 규제 사항이 있죠. 뭐가 있냐? 이게 수수료 인하 압박이 있어요. 소상공인을 상대로 하는 거다 보니까. 그러니까 요것 때문에 성장성을 크게 배팅을 못 받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규제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점에서 기기만 하고 저점에서 수익만 칠 수 있고요. 그러면은 배당을 기준으로 놓고 저점을 체크해가지고 요걸로 저점 잡아놓고 올라가면 팔고 떨어지면 사고 올라가면 팔고 떨어지면 사고 이걸 반복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요런 걸 놓고 보실 때 지금 배당이 7%거든요. 배당이. 요렇게 놓고 보면은 앞으로 온라인 결제도 더 많아질 거고 그 다음에 돈의 가치도 떨어졌고 그러니까 7% 정도 수준이면은 안심하고 들어갈 만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러니까 야 7%면 이러고는 또 우상향 가격이 슬슬 잡히고는 있죠. 그리고는 삼성카드는 올해 이제 보고서 같은 게 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보고서를 좀 보시면서 기관들이 매집하는 이유도 이거로 보실 수 있어요. 인플레라고 하니까 인플레 방어주로 특히 우리나라는 카드 업종이 삼성카드밖에 그 등록이 안 돼 있어요. 이게 상장이 안 돼 있어요. 신한카드는 신한지주에, 우리카드는 우리금융지주에, 하나카드도 그쪽에, NH도 뭐 따로 이렇게 다 이제 서로서로 비상장이나 아니면 현대카드 같은 경우는 현대차 그룹 내부에 있는 현대캐피탈 이쪽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이게 따로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카드사가 삼성카드밖에 없어가지고 대표적인 뭔가 소외주 기관들만 이런 걸 보고 트레이드를 하는 소외주입니다. 삼성그룹 주고 시가총액이 3조인데 하루 거래대금이 34억이에요. 정말 얘는 노잼이거든. 근데 대신에 이거는 인플레 해지용으로 보시면은 삼성카드는 좀 주식 투자에 밝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인플레 이런 것에 대해서 국내 투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배당도 좋고 또 삼성카드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나 아니면은 앞으로 인플레 이런 것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삼성페이 그것도 삼성카드가 뭐 꼭 삼성카드로 삼성페이나 하는 건 아니지만 많이들 또 그걸 하시거든 연계로 그런 것들도 좀 있다라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거는 현대카드는 상장 못해요. 상장을
하는 게 오히려 좀 더 골치 아파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상장을 해서 뭘 해가지고 뭐 이렇게 확장한다는 얘기는 있었는데 쏙 들어간 것 같고요. 워낙 말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은 지금 삼성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최근에는 또 우리 모집인을 이제 어떻게 보면 모집하는 아주머니들에 대한 인센티브도 줄어들었죠. 그것도 영업이익의 증가에 한몫을 했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여기는 안 망하는 기업이고 배당 성능 좋은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7%면은 실적만 지키면은 계속 올라갈 겁니다. 뭐 10년 보시면 이미 조정도 많이 받았고, 진짜 배당률 6% 7%면 쩔거든요. 그 전에 보셨을 때도 배당이 4% 5%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7%까지 나왔어요.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삼성카드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로만 보셨으면 좋겠고요. 국내에서 인플레 해지용으로 투자할 만한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카드 국내에서 인플레이션 해지용 기업 중 하나.